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여자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평생을 걷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엄마도 아는 게 별로 없던 그냥 가난한 집안의 분들이라 제대로 된 저도 받지 못한 채 돈 200만 원만 받고 합의한다는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 직원들도 딱 봐도 어수룩해 보이는 저희 아버지를 달콤한 말로 꼬드기며 다른 데서는 돈도 안 준다며 이 정도도 정말 많이 주는 거라고 했다고 했대요. 만약에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아는 게 더 많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이 그런 불합리한 처우는 받지 않았을 텐데 항상 그런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리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신경이 완전히 죽어 하반신마비로 30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시며 사셨어요. 이런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든 가장이 된 저희 엄마를 돕겠다며 손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또한 밤이고 낮이고 두 자식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일을 하시며 사셨죠. 엄마야말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식당 서빙, 청소, 택시 운전, 찜질방 등등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죠. 누구한테나 그렇듯 엄마라는 존재는 너무나 애틋하고 가슴 아픈 사람인데 특히나 저한테는 더 가슴이 아픈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런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어찌 보면 등골을 빼먹고 산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딱히 제가 부모님 속을 썩이고 부모님을 힘들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가끔씩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엄마랑 아빠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내 책값 때문에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내 급식값을 안 줘도 될 텐데 하고요. 지금은 무상급식으로 급식값을 안 내지만 저 때만 해도 급식값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점심은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석식은 먹지 않고 굶어가며 야간 자율학습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반대로 저희 남동생은 가난이 싫다며 방황을 많이 했고 흔히 말하는 불량학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도 많이 박았고 사고도 몇 번씩 쳐서 상대방 치료비도 많이 내주곤 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체벌로 말이 가능했지도 점점 머리가 커가면서 그것조차 먹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희 부모님과 제 속을 많이 썩인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사고를 칠 때마다 남들에게 돌아오는 말은 저렇게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부모가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내가 저 따위지 어디 모자란 집구석인 거네요? 라며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러면 저희 엄마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며 잘못했다는 말만 하였어요. 평생을 남한테 죄송하다, 잘못했다, 감사하다 라는 말만 하며 사신 저희 엄마는 자연스럽게 삶 자체가 작아지셨고 어디 나가서도 말 한 번, 본인 주장 한 번 제대로 못하시며 사셨어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했죠. 우리 엄마도 똑똑하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면 큰 소리도 대고 자기 주장도 뚜렷했을 텐데 저는 이런 힘없는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그리고 철없는 남동생을 생각하며 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출세를 하는 길은 오로지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의 공자도 모르던 전교 400등이 고3 때는 처음으로 문과 전교 5등까지 했으니 죽기 살기로 한 거죠. 그 전교 5등 성적표를 저희 부모님께 갖다 드린 날 엄마는 그걸 가슴에 품으며 고맙다는 말만 연신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 피는구나 싶었는데 뼛속부터 가난한 삶은 그리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집안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를 계속 보태야 했고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제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알바와 과외는 계속했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고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해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0살에 회계사 시험을 보고 회계사가 된 학교 선배님을 보고 나도 회계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시파 준비하는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무조건 회계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요즘 같은 100세 시대의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회계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했어요. 연봉이 높은 직업 중에 20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회계사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시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알바를 못했기에 저희 엄마가 저 대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엄마는 그런 제게 은경아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더 하고 싶은 공부해. 나 하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앞길을 막으면 되겠니? 여태까지 부모 도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만 일 하나 더 하는 건 문제도 아니야 라며 엄마는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12년 전인데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여자가 한다는 건 그것도 내 엄마가 한다는 건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죠. 얼마가 저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영업용 택시를 운전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택시는 돈이 그렇게 안 된다며 대리운전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 그 길로 뛰어드시게 된 거죠. 사실 모르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슴이 미어지고 째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저희 엄마는 매일 저녁 7시에 나가서 새벽 4에서 5시에 들어 오신곤 했는데 저는 항상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 시간까지 공부를 했죠.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눈보라를 맞으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이 다. 저도 같이 울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엄마가 몇 년 동안 대리운전 일을 하다 보니 저는 엄마의 표정만 봐도 그날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오셨는데 제게 왔다는 옅은 미소만 보이시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엄마 얼굴이 왜 그러냐고 울었냐고 물어보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새벽에 어떤 젊은 커플을 태우게 됐대요. 근데 차에 탄 젊은 여자가 엄마한테 아줌마는 도대체 젊었을 때 뭘 하고 살았길래 나이 먹고도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말에 취객을 상대로 설전을 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 이내 같이 있던 남자가 엄마에게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운전석을 툭툭 치더니 자식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아줌마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놨길래 늙은 부모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하긴 자식들이 다 등신 같으니 부모가 이 고생을 하지? 라는 소리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엄마까지 대꾸를 하면 싸움이 날까봐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운행을 했다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왜 처음 보는 그딴 인간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무슨 죄를 짓길 했나요? 아님 나쁜 짓을 했나요? 근데 거기서 더 화가 났던 그 상황에서도 엄마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냥 엄마의 손을 잡은 채 진송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말밖에 해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험에 합격되기는 쉽지가 않았고 매번 2차에서 떨어지곤 했어요. 나이는 매년 먹어가고 시험에 떨어지고 엄마는 접점 취객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고 계셨죠. 그러던 중 제가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어요. 또 한 번 엄마에게 큰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나갔던 엄마가 웬일로 일찍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세상에 만신창이가 된 얼굴로 집에 들어오셨고 입고 있던 바지는 찢겨지고 팔은 상처로 가득했는데 저는 엄마는 보고 너무 놀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 고함 소리에 동생과 아빠도 잠에서 깨어났고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엄마에게 막 재촉여 물어봤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30대 승객이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엄마가 그 승객의 목적지를 잘 몰라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승객이 엄마한테 대리라며 너 같은 건 대리할 자격도 없는 X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운전석을 치고 핥히는데 순간 엄마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간다고 하며 막 뛰어가는데 엄마를 쫓아와 밀치고 못 가게 막고 무식한 사람들은 혼을 나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빚도 없으니까 이런 하급이려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난리치는 그 사람을 간신히 패어두고 그 먼 길을 혼자 달려왔다는데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겁이 다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로 앞만 보고 뛰어왔다는데 그 소리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제 남동생 또한 난리를 치며 내가 그 자식 없애버린다고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는데 저는 신고부터 하자고 했어요. 엄마 그 사람 얼굴이랑 차 좀 기억나냐고 번호는 알고 있냐고 하니 엄마가 일하는 대리 운전업체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미미한 사건으로 신고하기도 좀 그렇다고 했다는데 엄마 또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한다며 너 2차 시험 얼마 남지도 않았고 나도 그 사람 얼굴 보기 섬뜩하다고 나중에 보복이라도 하면 어제냐고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의 여자이고 저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걸어 그야말로 개거품을 물고 그 사람 전화번호 빨리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돌아오는 대답은 이제 그만 나오라는 말뿐이었네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직장을 잃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4년 만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했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어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4년 만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런 합격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며 온 가족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제 동생도 엄마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며 그동안 불효한 게 죄송하다고 퍽퍽거리며 울더라고요. 그날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단단해지고 굳어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저희 엄마가 트라우마가 생겨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자들만 반도 움찔거리졌고 일단 남자들과는 대화조차 힘들게 되셨어요. 저도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남자를 만나고 싶단 생각이 사려졌고 거의 5에서 6년 동안 제대로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저냥 스치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렇게 제 나이 35살이 되었어요. 엄마는 이런 제게 은경아. 괜히 네가 엄마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남자도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싶어. 엄마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고 엄마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고 그래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에게도 인연이 있다고 재작년에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일로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38살의 나이에 중소기업 차장까지 다 사람이었죠. 일단 사람 자체에서 풍기는 인성이 너무 울고 닫고 작은 거 하나에도 배려할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도 그분도 저와 비슷하게 일만 하다가 혼기를 놓친 케이스였고 어떻게 저랑 마음이 맞다 보니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사실 그 나이에 연애라고 하면 결혼을 빼놓을 수 없었기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서로 결혼 얘기가 오고 갔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었는데 저희 집 가정사는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장애부터 힘겹게 살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죠. 그러니 남자친구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너무 물륭한 부모님을 두었다며 은경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말이지만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 부모님 먼저 찾아뵙고 얼마 지나 저희 부모님께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엄마한테 남자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엄마도 무척 궁금해했었어요. 그러면서 은경이 네가 괜찮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엄마도 분명히 말에 들 거야. 우리 딸이 좀 야무진 사람이야 라고 하셨죠. 저는 본가로 남자친구를 초대를 하고 싶었지만 집이 너무 누추해 만질 곳도 없어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먼저 식당에 도착해 부모님과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난 10분 뒤 저희 가족들이 왔고 저는 엄마의 안색부터 살폈어요. 아직까지 엄마가 남자 사람을 보는 걸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김없이 엄마는 약간의 식은땀을 흘리시며 남자친구의 얼굴을 슬쩍 보곤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마셨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사전에 엄마의 사정을 얘기해서 남자친구도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그리곤 불편하지만 나쁘지 않게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쯤 엄마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밖으로 나갔고 남자친구도 미리 밥값 계산하고 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있다 남자친구한테 나 볼일 좀 보고 들어갈게. 긴장을 많이 했더니 배가 아프네라는 메시지가 왔고 엄마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분이 흘렀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자친구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엄마는 핸드폰까지 두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되었죠. 저는 엄마를 찾으러 갔다 오겠다고 했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엄마가 없는 겁니다. 혹시 밖에 나갔다 싶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살짝 열려진 비상계단 쪽에서 어떤 사람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곤 곧이어 남자친구의 목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 남자친구가 잘 계셨죠?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가끔씩 아주머니 생각나긴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아까 저보고 놀라셔서 식은땀 흘리신 거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데 곧 이어 남자친구가 저 보시고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세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이제 제 장모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딸 인생 망치지 마시고 우리 잘 지내보자고요. 어머님, 이라고 하니 저희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절대 안 돼. 너는 내 사위가 되면 안 되는 거. 몰라? 네가 더 잘 알지 않냐고라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비상문을 열어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보게 된 장면이 남자친구가 엄마를 두 손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둘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도대체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냐고 했어요. 엄마랑 당신 서로 알고 있는 사이냐고 했죠. 도대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왜 그러냐고 어머님이 여기로 나와 계시길래 걱정돼서 따라 나왔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밀치고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절 보곤 그놈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어안이 벙벙해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아까 처음 봤을 때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놈이 맞더라고. 8년 전에 내가 대리운전하면서 나를 그렇게 막 했었던 놈. 그놈이라고 내가 지를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날 뒤쫓아와서 갖은 협박을 하는데 은경아, 엄마 너무 무섭다. 라며 사시나무처럼 벌벌벌 떠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일단 차에 모셔다 드리고 동생에게 연락해 그 인간 들어왔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직 안 들어왔다며 왜 다들 안 오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얼마가 했던 말들 전부 다 해주었고 빨리 그 인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 동생도 가만 안 두겠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 붙잡고는 어머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당신 어머니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전 그 인간을 밀치며 말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쓰레기 같은 두 얼굴 때문에 하마터면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네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8년 동안 얼마나 지옥 속에 산지 알아?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근데 뭐 우리 엄마 정신이 이상해? 야, 이상한 건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너야. 이 벨같은 사악한 인간아. 라고 하니 저를 밀치며 본색을 드러내는데 야, 뭐? 같은 사악한 인간? 이런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디서 그제 같은 것들이 나한테 말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사람을 뭘로 보네? 너도 네 엄마처럼 겪어야 정신을 차리냐? 7년 전이 8년 전이건 그때도 네 엄마 지질이 궁상같이 빛같이 생겨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변한 게 없더라. 역시 사람은 태어나길 제대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지. 라고 하는데 저 멀리서 제 동생이 그 인간을 향해 달겨드는 겁니다. 동생도 완전히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간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동생을 간신히 떼어내며 이런 인간도 아닌 놈 상종하지 말자고 했어요. 더러운 인간 상종했다가 괜히 우리 인생까지 다 망친다고 그만하라고 했네요. 동생은 그 인간한테 시익하게 욕 한 바가지 하고 난 뒤 뒤돌아 가르침을 뱉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밭같은 놈은 엄마보다 엄마를 먼저 알아봤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엄마의 뒤를 쫓아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데 저는 엄마를 진정시켜드리며 엄마가 내 인생을 살렸다고 했어요. 만약에 1년 전 엄마가 저놈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놈이랑 결혼까지 했을 뻔한 거 아니냐고 했죠. 이래서 엄마가 내 엄마라고 부모라고 했어요. 엄마니까 자식을 어떤 식으로든 구해주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아주며 사랑하는 내 딸 은경아. 이 엄마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항상 네 옆에서 네 엄마 노릇할 테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널 지켜줄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저 말이 이 세상 가장 든든한 말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난 지금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 인간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요. 4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간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파혼을 3번이나 했다. 는데 진짜 하마터면 제 인생이 제대로 꼬일 뻔했어요. 저는 여전히 회계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결혼 생각 없이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올 초 남동생과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으로 이쁜 조카까지 생겨 조카 보는 맛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당장 업체에 전화를 걸어 그야